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구조 시스템이 응답을 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냐면 조와 가진. 외력이 조와 가진한 외력이 생겼습니다. 외력 중에서 이제 이렇게 조와 가진을 이렇게 특정한 거죠. 이렇게 외력이 왔을 때 N과 K와 C를 가진 구조 시스템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갖다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N과 K가 C가 있는, N과 K가 C 있는 구조계가 이렇게 FT가 없고 외력이 없고 단지 초기 조건만 있어죠. C가 0일 때 요런 변이 X0라는 변이가 있고 요 C가 0일 때 속도 V0라는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뭐 감색이나 비감색의 일자유대계의 리스판스를 우리는 공부했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요 FT가 있습니다. 이게 FT가 여러 FT 중에서 오늘 공부할 것은 하모닉 익사이팅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첫 번째 이 힘의 시간에 대한 힘의 함수가 뭐 랜덤하게 하면 수도 없이 무한히 많이 있는데 유독 이게 하모니를 먼저 한 것은 하모니 익사이팅을 통해서 진동계의 리스판스를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한번 택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모니 리스판스 어떤 거에 된가 하면 물론 언댐프의 앞에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언댐프드 시스템 이게 C는 0인데 감색 없는 시스템 N과 K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와 가진을 받았을 때의 구조계의 응답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요건 비스코스 C가 0이 아닌 경우 구조계 응답 이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뭐 C가 0이냐 아니냐 요 차이밖에 없잖아요. 뭐 제너럴한 거는 두 번째 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좀 미분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제차가 됩니다. 이게 비제차 미분 방식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M이 있고 관성 질량이니까 가속에 비례하고 C가 있고 속도에 비례하고 K가 있고 변이에 비례하고 이제까지는 0이었는데 T는 0일 때 X0와 V0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0이 아니고 T가 있을 때 이 FT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게 FT가 생성된단 말입니다. FT 자, 여기에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FT 자, 이걸 우리는 이 다이나믹 로드라고 합니다. 동적 하중 비교를 하면 스타틱 로드가 있겠죠. 그 차이점은 뭐냐면 스타틱 로드는 시간이 바뀌어도 F가 일정하게 간주하고 해석을 하면 스타틱 로드가 되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하중값도 외력값도 변하게 되면 다이나믹 로드가 되는 거예요. 뭐 지진, 바람 이런 건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순간순간 하중이 틀어지겠죠. 동하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하중.
그러면 이 동하중을 우리가 크게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해보냐면, 하중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페리오딕 오는 하중이 있고, 당연히 넌 페리오딕이 있겠죠. 자, 하중을 갖다 시간 함수 해볼게요. t가 있고 외력 ft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임펄스 행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주기성을 가진 하중과 주기성이 없는 하중, 이게 랜덤이겠죠. 그냥 이렇게 t고 ft면 뭐 아무데나 이러겠죠. 이렇게 임의로. 자, 그리고 이 주기 하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굳이 구별한다면 하모닉, 조화와 넌 하모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조화 중은 요렇게 t가 있고 힘이 있다면 사인이나 이런 코사인 같이 요렇게 주기 t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진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상차 H이지만 미상차 파이를 가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M과 K와 C를 가지고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조 시스템에 동적 하중 FT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이런 게 되겠죠. 하모니,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되는 외력을 가진 응답계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참고. 자, 방정식은 mx2.t 플러스 cx.t kxt. 자, 뭔지 모르지만 ft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 주기 함수가 된다면, 조화 함수가 된다면, 뭐 사인이나 건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파이가 되고, 진폭이 있으니까 뭐 f0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뭐 코사인일 수도 있고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이게 하모니로든. 자, 그럼 요 동화중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동적 해석을 할 때는 시스템을 갖다 이 모델링하고 만들어 놓고 이 동화중을 갖다가 이렇게 함수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동화중을 시간 함수화해야 됩니다. 펑션화해야 됩니다. 아니면 펑션은 아니냐면 순간순간에 시간을 디스크리트 해야 되겠죠. 0.1 간격이든 0.2 간격이든 0.01 간격이든 시간을 디스크리트 해가지고 그 시간의 각각에서의 값을 갖다 임의의 값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변수가 어차피 독립변수는 타임입니다. 이게 독립변수. 시간의 종속변수는 당연히 힘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힘이 바뀌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요, 집안 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독립변수는 t로 같은데 종속변수가 함수화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힘이 아니고 집안 가속이 될 때, 지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일자위계의 방정식을 세우면 곡물의 관성질량이 있는데, 요거는 절대 변이에 이렇게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감쇄는 상대 변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강성도 상대 속도가 되겠죠. 감쇄는 상대 속도에 비례하고, 강성은 상대 변이에 비례하는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요 절대 가속도, 절대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가속도는 요 상대 변이의 가속도와 그 다음에 지방 가속도의 합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지진할 때 저희들이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요 방정식을 풀면 m u t 플러스 x 베이스 t 이렇게 되고, c u t 플러스 k u t는 0 되면, 자, mu t 플러스
cu.t 플러스 kut 마이너스 m x 베이스 2.t 이렇게 됩니다. 요 m으로 다 나누면 있지 않습니까? u2.t 플러스 m분의 c u.t 플러스 m분의 k ut 플러스 m이 없어져 버리고 x 베이스 2.t 이런 방정식이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진을 받는 구조계는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한 하중의 함수가 아니고 시간에 대한 가속도의 함수가 집안 가속의 함수가 외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해석을 하면 뭐 대부분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죠. 뭐 마이다스를 쓰든 뭐 셉을 쓰든 뭐 부품을 쓰든 동해석을 한다면 정해석과 달리 시간에 대한 가진 함수를 구하는데 요런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함수가 요렇게 됐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입력해 주면 됩니다. 가로는 t고 요거는 ft고. 근데 지진일 때는 이게 시간일 때 x 베이스 집안이 가속이 돼요. 그러면요 이런 가속값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요게 뭐 0.35g다 이렇게 된다면 요걸 다 시간을 디스크리트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값들을 하나하나 컴퓨터에 입력해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함수화하는 요 다이나믹 로드를 넣는 거는 요 함수 시간에 대한 외력의 함수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집안 가속의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 분류돼요. 이렇게. 자, 거기에 비해서 그냥 우리가 쓰는 정해석을 할 때는 이건 동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요걸 동해석이 다이나믹 로드를 쓰는데 이게 이제 NKC가 있는데 이게 비선형 구간으로 넣으면 비선형 동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F는 K, X, T의 개념이 없죠. 는 FT, T의 개념이 없잖아요. 정적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탄성 해석을 할 때는 시간도 T의 개념 없이 일정하고 K도 선행 구간에서는 일정하고 물론 뭐 비선행 구간에서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변이도 그에 따른 뭐 각각 함수로 적용되겠죠. 이렇게. 물론 요 K도 흰 강선, 정단 강선 뭐 여러 가지 육자유도의 강선이 있겠지만 자, 결국 동해석의 첫걸음은 물론 NKC를 구하고 이 비선형 구간에서 각각 어떻게 변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 해야 되겠지만 각 자유도별로 자, 각 처음 스포트가 요 동해석에는 시간에 따른 하중을 갖다 우리가 함수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진 해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집안 가속을 함수하는 거. 집안 가속은 우리 계측한 값이 다 있잖아요. 엘센토로든 뭐 고베 지진이든 뭐 어떤 지진이든. 자,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 포스트 바이브레 리스판스 포스트 하모닉 조화하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화하중 자, 구조계의 리스판스가 되는데 첫 번째 C는 0일 때 언댐프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mx2.t 플러스 cx.t 플러스 kxt는 자, 조화하중이니까 조화하중이니까 일단 사인이나 코사인인데 사인을 한번 해볼게. 일단 진폭이 있고 앰플리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자, 요 힘의 함수는 어차피 각주바스에 있을 거 아니에요. t가 있고 뭐 파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 간단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일단 없애버리고 파이는 없애버리고 요렇게 우리가 조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요 익스터널 외력을 자, 결국은 이건 동화중이죠. 다이나믹 로드인데 자, 타임에 대한 펑션이죠. 펑션인데
이렇게 진폭이 F0고 그 다음에 오메가. 뭐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자, 외력의 함수를 하면 T고 FT가 되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 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되고, 자, 요거는 F0가 되겠죠. 지금 컴퓨터에다가 하중을 넣을 때 요 함수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중 함수. 만약에 우리가 정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뭐 단위 제곱당 뭐 200, 뭐 1000뉴턴, 2000뉴턴 뭐 이렇게 값만 입력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요 함수를 갖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 함수를. 만약에 이 함수가 요렇게 뭐 6분의 파이만큼 옮겼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하중이었다 하면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 계산해 가지고 이런 값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이게 과진함수가 됐다. exciting. 좋아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는 C는 0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C는 0이고, 그 다음에 T는 0일 때 X0이고 V0이란 초기 조건이 있겠죠. 자, 요렇게 있는데, 질량, 럼프드 매치된 M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0이고, K는 뭔지 모르지만 값이 있습니다. K는 값이 있고, 초기에 요만큼 땡겨진 상태인지 모르지만 T는 0일 때 요는 X0와 V0가 있다 싶고,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런 FT, 자, 가진함수를 조화가진을 갖다가 이렇게 외력화해 가서 넣었단 말입니다. 이걸 F0 sin 오메가 T. 자, 처음에 조금 간단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있겠죠.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자, 이런 그 이제 시스템 요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요 오메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진각 진동수 주파수, 각 주파수 이렇게 하겠죠. 빨리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천천히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크게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진폭을 작게 짧게 팍 흔들 수도 있겠죠. 빠르게 했지. 그 다음에 요 시스템이 만약에 0일 때 있잖아요. 초기 조건만이고 이 값이 0일 때 가지고 있는 이 자체의 오메가가 있잖아요. 우린 고유 주파수로 하죠. 이게 그럼 루트 K분의 M이 되겠죠. 자, 첫 알아야 될 게 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각 주파수 오메가가 있고, 외력화된 이 외력 하중의 주파수가 있고 각 주파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오메가와 오메가. 자, 참고로 요 비를 갖다가 주파수, 각 주파수비라고 합시다. R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 함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리스판스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문자로 적었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X 호모지니어스 T와 그 다음에 X 파티큘러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제 차에 플러스 BZ차에 이게 왜 이렇게 되고 뭘 의미하는지는 해놓고 역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트랜시언트 솔루션, 이걸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이 우리말로 하면 과도해 또는 일시에 이렇게 보여라고.
정상에 이렇게. 그래서 요게 0이 아닌 걸 갖다 우리는 그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 하는데요. 요 미분 방정식에서 방정식의 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요에는 요 xt는 임의 시간에 요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가 있냐,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해와 파티클러 해의 합이다, 선행 합이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느냐고, 이게 뭘 의미하냐를 이제 한번 해보실게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방정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2x는 4다. 해는 x는 2잖아요. 그죠? 요 방정식의 해는 2잖아.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미분 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번 우리 체크함 해봅시다. 자, 미분 방정식은 함수 그리고 이 함수의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도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 아니고 함수이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 해는 그냥 값이잖아요. 밸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해는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펑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가 뭡니까 이게? 펑션이잖아요. 자, 이거는 독립변수 베리어블이죠.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다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독립변수에 대한 정수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는 일변수 함수, 여러 개일 때는 다변수 함수가 되겠죠. 이게. 이 앞에 있는 우리 mx2.t 플러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간단하니까 mx2.t 플러스 cx.t 플러스 kxt는 xt는 ft. 이 ft가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f0 sin 오메가 t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크게 보면 비제차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상수계수 그 다음에 선형 뭐 이런 말들이 또 계속 붙어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는데 이제 이걸 이 디파인한 거하고 연결 한번 시켜서 한번 볼게요. 정의한 거하고 연결시켰어. 자, 함수 그리고 도함수잖아요. 그죠? 함수는 물론 어떻게 되냐면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정수변수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서 독립변수는 함수는 뭐냐? xt입니다. xt 함수는. 그러면 t가 독립변수, 자, x가 정수변수. 그럼 이 함수로 이루어진 요 xt의 도함수죠. 두 미분한 거 도함수니까 dt의 제곱 d제곱 x t, 그 다음에 요거는 한부 미분한 거죠. dt 분의 d xt.
요거는 그냥 함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또 시간에 대한 함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수, 결국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 것은 xt고, 요 함수의 이해함수, 그 다음에 일계도함수, 그 다음에 그냥 함수, 요렇게 이루어진 방정식.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요거는 상수로 돼 있죠. 있잖아요. 요것도 함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ft가.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우리 미분 방정식이라 합니다. 이게 요런 형태로. 쉽게 생각하면 함수와 함수의 도함수로 이루어진 이퀘이션, 그걸 디퍼런스 이퀘이션하고, 그 솔루션은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펑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펑션은 당연히 함수 x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미분 방정식의 그 함수의 도함수의 개수가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 개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함수와 함수의 도함수니까, 그리고 함수의 도함수 합시다. 이 함수가 xt인데 t가 1변수잖아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xt1, t2, t3 해가지고 이게 다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변수로 된 함수를 갖다 우리는, 자, 일반적으로 이 도함수의 개수가, 도함수와 함수의 개수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개수이고, 첫 번째 이 함수가 1변수 함수일 때는 이건 상미분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비교해서 상미분 말고 다변수 함수일 때는 편미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변수를 편미분은 하나씩 깎아고 나누고, 다른 그 개수는 각각 나눌 때 그 상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변수하는 건 정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도 있고 편미분 방정식도 있고 정미분 방정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는 변수가, 요게 첫 번째 이걸 이루는 함수의 변수가 우리가 여기서는 한 개이기 때문에 상수계수이고 상미분이고, 자, 그리고 최고로 미분 방정식의 최고 고차 차수, 요 차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합니다. 두 분 미는 게 2개가 됩니다. 2오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요게 제곱이 되면 2차가 되겠죠. 이게. 근데 요런 미분 방정식 자체가 다 1차이기 때문에 선형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우변이 0일 때는 우리가 동차, 그 다음에 제차 이렇게 표현하고, 0이 아닐 때는 비제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요 방정식은 요 문구에 대해서 딱 뜯어보면, 일단 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은 함수와 그 함수의 도함수로 이루어진 이퀘이션이니까, 그 함수를 보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상미분이더라. 그 다음에 상미분 방정식이고, 요 함수를 의한 미분을 최대 미분을 몇 번 했냐 보니까 2번 했더라. 그래서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최대로 미분한 그 2개의 차수가 1차더라. 그래서 선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선행은 약간 다른 의미인데, 여기 꼭 그럴 때는 어떤 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주함수를 받는 nkC가 있는 진동계의 미분 방정식은 요 형태로 보면 상수계수이고 상미분이고 이계고 선형이고 비제차인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선행성은 이거 하면서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선행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fx1 플러스 x2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fx1 플러스 fx2 이렇게 이걸 만족하고 fax1은 afx1도 만족하고 이걸 두 개를 합하면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갖다 다 합하면 fax1 플러스 bx2는 afx1 플러스 bfx2 이걸 만족하면 우리는 선행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함수가 선행성을 가진다. 뭐 이런 거겠죠. 요 함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요 함수를 합한 건 있잖아요. 각각의 함수를 갖다 두 개를 해가지고 S로 하는 거나 각각의 값을 가지고 더하는 거나 결론은 같잖아요. 그죠? 직선이니까 선행성을 가진다. 비제차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 왜 호모지니어스와 그 다음에 파티큘러 값을 두 개를 가지고 각각 있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뭐 설명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mx2.t cx.t 플러스 kxt는 f0 이런 다이나믹 로드를 만든다. 자, 요 다이나믹 로드는 우리가 함수하면 요렇게 된다. 여기 f0고, 자, t이고, 여기 ft이고, 오메가 없네. 자, 먼저 뭔지 모르지만 xt는 x 호모제니우스 t와 x 파티큘러 t 이렇게 칩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c는 0이라 받고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식이 없어져 버리고 자, t가 0일 때 x0 v0는 추이 조건이다 칩시다. 자, 요 xt는 요 일시적이다, 과도적이다, 잠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호모제니스 t와 요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정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주가 되겠죠. 이게 요 두 개의 값 합이기 때문에 선형 합이기 때문에 먼저 x 파티큘러 t도 구하고 나중에 요걸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mx2.t 플러스 c는 0이니까 kxt는 f0 sin 오메가 t. 자, 뭔지 모르지만 사인을 두 번 미분해도 결국은 사인이 되잖아요. 그죠? 앞에 개수가 나오겠지만 미분이 아니죠. 요것도 어차피 또 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왼쪽 한과 요 오른쪽 항이 같아지려면 결국은 xp가 요 x가 xpt가 되겠죠. 이게 파티큘러 t가 뭔지 모르지만 진폭은 뭔지를 모르지만 xf라고 칩시다. 결국은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추측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값이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거 넣어가지고 두 번 미분해도 어차피 이거는 사인이고 한 번만 미분 안 하니까 이 값이 이 값이잖아요. 그럼 이게 요거와 요거 같다는 것은 진폭이 그 뭐야 요 값이 앰플리투드가 같고 그다음에 요 오메가 값 요게 주기와 관련된 각주파수가 같으면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위상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인은 같이 놓아버렸잖아요. 자, 요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파티큘러 t 이걸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거는 xf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오메가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 써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오메가 xf 사인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그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요
여기다 입력해주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이 값을 이렇게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 밑으로 써야 할 건데요. m x t 파티큘 값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f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 xt는 xf 사인 오메가 t는 뭐가 됩니까? f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거는 각주파수가 되겠죠.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xf 사인 오메가 t는 f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요거 값을 다 나눌 수 있겠죠. 약분해 풀 수 있잖아요. 같으니까 이렇게. 그럼 무한 값이 xf가 뭐 나오냐면, 진폭은 리스판스 진폭은 k-m 오메가 제곱분의 f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값이 나왔죠. 이렇게. 자, 이걸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거는 여기에도 k를 나누고 분모에도 k를 나누고 분자에도 k를 나누고 분모에도 k를 나누면 1 마이너스 k분의 m 오메가 제곱분의 f0k 이렇게 됩니다. 자, 밑으로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m분의 k 루트의 제곱 이렇게 되고 f0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뭡니까 이게? 원래 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각주파수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f0분의 k. 그럼 이거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f0분의 k 이렇게. 자, 아까 우리가 처음 할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mx2 플러스 kx f0 사인 오메가 t일 때 요거는 함수 외력의 가진 주파수라고 하고, 요 자체가 n과 k를 가지고 있는 진동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 오메가는 루트 k분의 m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비를 갖다가 우리는 주파수비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R이라 둘 수 있습니다. R이라고. 각주파수비, 가진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진 각주파수와 고유 각주파수의 비 되겠습니다. 네, 주파수비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뭘 의미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외력은 이렇게 됐잖아요. 가진 외력 함수는 t가 있고 ft가 있고 요렇게 우리가 하중 함수가 됐잖아요. 됐는데 요 주기가 2파이가 되고 요 앰플리튜드가 f0가 됐습니다. 제일 큰 값은 이 값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물은 mx2 플러스 kx는 f0 사인 오메가 t인데 제일 큰 값은 어차피 f0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동적 거동을 안 한다면 이건 k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제일 큰 값 f에다가 k를 나누면 정적 처짐하고 같습니다. 스타틱 정적 처짐이 아니고 변이겠죠. 변형이 정확한 말인데 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f0를 진폭을 정적으로 하면 최고 큰 값이고, 그 다음에 k는 정적 입장에서는 강성이 되니까 f0에 대해서 k를 나눈 값은 이거는 자, 변인데 정적 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하고로 들어갈게요. 너무 많다. 바닥 진동 하중이든 뭐든 하중 우리가 동하중을 시간을 함수만 만들면 엔캐시를 넣은 구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컴퓨터가 발달해서 다 해석해 가지고 어널리시스를 잘 해주니까요.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XF는 1-R의 제곱분의 TLS 됩니다. 자, 그러면 X 파티큘러 T는 뭐가 되느냐면 XF sin 오메가 T가 되니까 요거는 1-R 제곱분의 TLS T 그 다음에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T잖아요. 그러면 X 호모지니어스 T와 X 파티큘러 T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 조건이 우리가 있잖아요. T는 0일 때 X0, K0. 이렇게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T가 없다고 여기 값이라면 이게 그 구조계의 리스판스 해라면 초기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도 호모지니어스 T가 필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가만히 전기가 있는 시스템에는 구조계의 그런 조화중만을 가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초기 조건이 어떤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가 우리가 지정한 시간에 변이와 속도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진할 수 있는 것 수도 있잖아요. 그때 리스판스는 또 다른 함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리스판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판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또 말씀도 역으로 또 해볼게요. 이는 동차회가 돼가지고 C1 만약에 mx2.t 플러스 kxt가 0일 때 요 가진함수 f0 sin 오메가 t가 없고 0일 때의 해 C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C2 sin 오메가 t 요게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티큘러 해는 당연히 1-R 제곱분의 DLST sin 오메가 t. 항상 하지만 제가 좀 옛날에 젊을 때부터 말을 좀 장하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짧게 잘 못하겠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예전엔 참 말 짧게 하기로 제가 유명했는데 저도 50대가 되고 말이 장황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여러분 뭐 잘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이제 오늘 공부한 거는 뭐 정리하면 하여튼 그 동화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동해석을 해라 하면 그 외력의 시간 함수를 함수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거 조화중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조화중. 오늘 뭐 톱니바퀴 가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시간가 딱딱딱딱 치고 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한같이 그냥 막 랜덤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수치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계측을 해갖고 디스크리트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시간을 0.1초 단위로 이렇게 넣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이렇게 정하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요 호모지니어스 해의 뭐 하는 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요 혹시 또 시간이 남으면 비관한 예로 요거 R이 있잖아요. 1에 수렴하면 R이 오메가 분의 오메가잖아요. 분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와 얘가 가진 주파수가 거의 1에 수렴하면 할수록 있지 않습니까? 요 분모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결국은 요 리스판스 진폭은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리소넌스라고 합니다. 공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진도 있고 비팅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맥 깊잖아요. 그죠? 맥이 막 논다 해서 맥놀이 하는 건데 요거는 요거와 요거가 거의 1에 근접할 때
하나는 예를 들어서 440Hz고 하나는 441Hz라고 한 1Hz 정도 차이 나면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판스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에밀레 종이나 이런 종에서 이런 생기고 하는데 음양학에서도 많이 생겨요. 이런 것도 리소넌스, 그 다음에 맥놀이, 비팅 이런 현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